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행된 지 몇 년은 되었으나 이제 그러려니 하고 다들 따르니까 당연하려느니 하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 악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건비 비율 고시인데요. 간단히 말해 모든 기관은 그달에 들어오는 입소비 등 모든 수입에서 반드시 몇몇 직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급여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고시가 처음 시작된 것이 2017년 6월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시설 대표님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인권침해로 헌법 소송까지 진행했는데요. 결국 가제는 개편인지 이 법이 시행되고 말았죠. 저도 땡볕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었냐는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기 요양시설을 설립하는데 주간보호든 요양원이든지 정부로부터 뭐 지원받는 거 있습니까?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건 운영을 하면서도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거나 하는 그런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적용받는 그런 그냥 병원 다니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야금야금 제재하고 강제화시키더니 결국 저런 공산주의법을 시행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나라가 편의점 사장한테 너가 고용하는 직원이나 알바한테 너가 버는 돈의 60% 이상은 무조건 주도록 해라. 안 그러면 네 영업장을 정지시키고 돈을 환수하고 널 형사처벌하겠다. 이 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민주국가 맞는지요? 개인 사업장의 이런 강제 지침이 말이 되는지요? 그럼 조금 진정하고 인건비가 뭔지 간단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건비는 월급과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주는 수당 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교육비나 정기적이지 않은 보너스 등은 줘도 인정을 하질 않고요. 거기다 매년 인건비 비율을 상향시켜 종사자에게 줘야 하는 급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3년 비율 역시 다음 사진과 같이 올라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악법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요양시설은 필수 인력으로 어떤 직군의 종사자를 몇 명 써야 한다는 게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룰을 지켜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관리인, 조리원, 사무원, 영양사 모두 그 시설 규모에 맞게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는 요양시설의 직원이란 말이죠. 이 법이 악법인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고 급여를 받는 모든 직원을 전부 인력 비율로 인정해주지 않고 특정 직군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치료사의 급여만 준 걸로 인정한다는 법입니다. 즉 시설장, 사무원, 사무국장, 조리원, 관리인 등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력으로 지들이 지정해놓고는 급여를 준 비율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앞서 말한 사회복지, 요양, 간호, 재활종사자에게 주는 돈만으로 그달의 시설로 들어온 총 돈의 50에서 60%를 무조건 주라는 법 같지도 않은 법이란 얘기입니다. 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생각하기에 이 법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2019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는 29인 이하 요양원을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29인 요양원의 경우 인건비 비율로 인정하는 급여 대상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딱 두 직군만 인정하고 이 두 직군한테 준 급여만으로 60%를 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법의 취지가 최저임금 이상 근로복지법을 준수하여 종사자들한테 정당한 급여를 주라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안 지키면 바로 신고당하고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시설 대표가 주기 싫다고 안 주고 하는 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죠. 이 시기에 문정부는 역대급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수십 프로씩 단행하여 경제근간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발맞춰 공단은 몇몇 직군의 급여만으로 5, 60% 이상 돈을 지출하라고 법으로 지정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식과 공정을 논하자는 겁니다. 요양시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제기한 민원의 답변은 어떻게 왔냐고요? 자, 보시죠. 일부 직종에게만 준 급여를 인건비 비율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재활치료사, 간호조무사는 직접 케어 인력이고 그 나머지 시설장, 조리원, 사무원, 사무국장, 관리원, 영양사는 간접 케어 종사자라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이 또 뭐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받은 저는 열이 받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자, 니들이 간접 인력이라서 급여를 준 것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그 직군들은 그럼 왜 필수 인력으로 지정해놓고 반드시 뽑아 쓰게끔 만들어놨느냐? 그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공정성 결여로 합당하지 않은 대답이니 다시 답하시오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또 똑같은 뻐꾸기 답 넘어가는 소리를 하더란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소리 재창입니다. 답을 못할 수밖에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법을 시작했으니. 자,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질문했습니다. 역시 공정성 결여된 합당하지 않은 답변 말고 그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말이죠. 조리원 시설장들도 모두 매월 기준근로 시간을 채워야 하는 필수 인력으로 해놓고는 왜 그들에게 주는 급여는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는 건지 그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또 물었습니다. 3번에 걸친 제 요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러분? 아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직접 종사자와 간접 종사자를 나누어 직접 종사자만 인정한다는 대답만 되풀이하다 결국엔 이유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참담하죠? 저 개인이 들이대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5년이 지나 이 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옳지 않은 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꿈틀대는 이런 노력은 별거 아닐지 모르나 이런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뜻을 모아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노인복지, 시설의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당한 세상에서 사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